다섯 번째, 여기를 지적 정리 그래요.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보세요. 지적국 목차. 자, 2장 타이틀이 뭐죠? 2장 제목. 토지의 등록. 3장이 지적 공부. 그럼 이제 3장까지 딱 해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죠. 근데 그 후에 토지의 표시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토지 표시가 바뀌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토지동이에요. 그러면 토지동이 딱 있으면 이제 지적 공부와 현실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그때 이제 지적 공부를 현실에 맞게 바꿔줘야죠. 자, 그게 뭐다? 그게 지적 정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주의하세요. 이 정리 파트 보세요. 여기가 지금 19회, 19회까지는 보통 한 해 시험에 보통 3개씩 나왔었어요. 일반적으로 2개 내지 3개 이렇게. 그러다가 특이한 게 뭔가요? 21회 때는 1개 나왔어요. 22회는 아예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올해 시험은 많이 나옵니다. 4개씩은 안 나와요. 3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요거는 지금 책을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막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종이 있는 분들은 꺼내놓으세요. 우리 오늘 드린 포인트 그 뒤에 여백입니다. 여기다 필기 따가세요. 근데 종이를 옆으로 줘세요. 옆으로 길게 하나 적어놓고 뭔가 하면 이 파트는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지적 정리 그러고요. 여기는 크게 2개로 잘라요. 크게 2가지. 첫 번째가 지적 공부의 정리. 지적 공부의 정리가 있고요. 그럼 이제 요거가 구분되는 걸 두 번째를 등록사항의 정정 그래요. 이게 2가지예요. 정리와 정정. 2개를 자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 하나는 정리, 하나는 정정. 근데 이거를 엄밀히 해서 이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지적 공부의 정리는요. 지적 공부와 이제 현실이 불차입니다. 여기도 이제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차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보세요. 정리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데 그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일 때예요. 자, 후발적이 뭐예요? 나중에. 그럼 처음에는 양자가 일치했다고 소리예요. 나중에 바뀌었더라. 그래서 이제 후발적. 그때가 정리예요. 그럼 이제 정정은요. 양자가 불일치합니다. 불일치하는데 불일치 이유가 여기는 원시적 사유일 때예요. 원시적은 무슨 말? 처음부터 이렇게. 양자를 구분하셔야 돼요. 후발적, 원시적. 그럼 다시 보세요. 지적 공부 정리는 지적 공부와 현실이 후발적 불일치한다. 그러면 이제 불일치하는 대상은 뭐가 있습니까? 보세요. 대장을 절반 딱 잘라서 대장에서 왼쪽은 뭘 기재한다? 토지의 표시. 오른쪽에는 소유자. 그러면 불일치하는 대상은 2가지죠. 이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도 불일치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소유자도 불일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2가지예요. 그럼 토지의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뭐예요? 토지의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토지이동이죠. 그럼 토지이동을 다시 잘라요. 토지이동을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해면성 말소 이렇게. 그럼 이제 또 하나는 합병. 그다음 이제 지목 변경. 자, 이제 보세요. 그럼 제가 토지동 사유를 2개로 나눴습니다. 자, 위에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해면성 말소. 밑에는 합병과 지목 변경. 그럼 토지동 사유를 2개로 잘랐습니다. 2개로 나눈 기준이 뭘까요? 자, 여기 얘들은 지적 측량을 요하는 경우고 합병과 지목 변경 얘들은 지적 측량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대신에 뭐 한다? 토지 이동 조사. 그럼 이제 보세요. 위에서는 지적 측량을 실시했고 밑에는 토지 이동 조사를 딱 했습니다. 그럼 현재 소관청은 이제 토지가 어떻게 바뀐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위는 측량을 했고 밑에 이제 조사했으니까 토지가 어떻게 바뀐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적 공부 정리할 때는
뭔가 정확한 근거 서류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 정확한 근거 서류가 이제 이거예요. 토지 이동, 그렇죠?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요거예요. 명심히 하셔야 돼요.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이제 요거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바꿔줍니다. 그럼 또 하나, 앞으로 이제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나오면 요 서류 요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있다는 소리죠. 소관청에서 만든 서류니까 이렇게. 이거 한 가지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소유자를 정리하죠. 자, 대장에는 소유자 적어요 말아요? 적어야죠. 이제 소유자예요. 그래서 다시 잘라요. 두 개. 여기는 신규 등록지와 이제 기등록지. 자,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한숨 쉬면 안 되고. 지난 시간 나왔어요. 뭘 또 한숨 쉬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신규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이렇게. 여기에요. 신규 등록할 때. 그 다음 이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 경우죠. 그때 이제 대장 바꿔줘야죠. 그때예요. 근데 주의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뭔가 하면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등기부도 있고 이제 대장도 있습니다. 하나의 토지에 두 개 장부다. 자, 그럼 현재 등기부 대목이 이거나 돼 있다. 이제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는 이게 권리 기준입니다. 그러면 토지 표시는 대장 기준.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자 보세요. 현 장부가 두 개 있으니까 포인트를 이제 따로 잡은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등기부는 권리 기준. 이제 대장은 표시 기준. 이렇게. 그럼 만약에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면 등기 먼저 바꿔요? 대장 먼저 바꿔요? 등기 먼저. 그럼 이제 을이 가서 이제 등기소에서 자기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등기했다.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한 후에 이 등기소가 소관청에다가 대장의 소유자를 을로 바꿔라.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려줘야죠? 이게 뭐다? 이게 등기필 통지 그래요. 이게 이제 등기필 통지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제 보세요. 등기필 통지가 딱 있으면 요 소관청은 통지 내용은 이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겠죠.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이제. 자, 또 보세요. 지금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등기소가 통지를 안 해요. 그럼 소관청은 소유자 을로 바뀌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제 보세요. 이때는 을이 지금 등기했으니까 자기가 딱 합니다. 소유자 나거든. 자, 대장 바꿔줘. 이렇게 하면요. 이제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줘야죠. 소관청에서 등기소가 통지를 안 하고 있는 경우니까. 두 번째는 이제 소유자 신청입니다. 또 비교. 그러면 을이 소관청에 신청을 올 때 을은 소관청에 이제 뭐 가져와라?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거 보여주면 되겠죠. 이제 등기 관련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책은 다시 잠시 후에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자, 또 이번에는 보세요. 을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 등기소가 통지 안 하고 을도 신청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소관청은 소유자 을로 바뀌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적직 공무원이 어느 날 등기부를 열람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어 있고 대장은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소유자 을로 바꿔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소관청에 직권도 돼요. 그럼 이제 또 자, 다시 보세요. 왜 소관청이 직권을 바꿔줄 수 있어요? 권리는 뭐가 기준이니까? 등기 기준이니까. 등기 따라서 그냥 정리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방법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쓰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거꾸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소유자 신청으로 기등록지에 소유자를 정리하려 한다. 첨부할 서류는 이렇게 나와요. 자, 어떤 서류? 등기 관련되는 서류. 이렇게. 그거 쉬운 문제예요. 자, 또 소관청의 직권으로 기등록지에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X죠. 그럼 이렇게. 그래서 뭔가 구조가 파악이 딱 돼야 돼요. 이렇게. 정확히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한 가지예요, 이제. 근데 이제 정정이 또 있어요. 보세요. 정정. 이렇게 씁니다. 여기도. 정정은 토지의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이제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그러면 대장을 이제 작성하는데요. 처음부터 잘못 적는 사항은 뭐가 있다? 두 가지죠. 토지 표시 잘못 적을 수도 있고 소유자를 잘못 적을 수도 있더라. 똑같은 구조예요. 여기 이제 토지의 표시. 그 다음 이제 소유자.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러면 토지 표시를 정정합니다. 근데 문제 포인트가 있어요. 정정은 원시적 그랬죠. 보세요. 그러면 토지 표시를 정정할 건데 토지 표시를 대장에다가 누가 잘못 적었어요? 소관청에서 죠. 지역적 공무원이. 그러면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그렇죠. 소관청의 직권입니다. 소관청의 직권. 자, 근데 주의하세요. 지적직 공무원이 스스로 알아서 바꿔주겠다. 이런 경우 흔한 경우, 드문 경우. 드물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 직권에 의한 토지표시 정정. 요거는 법률에 9가지가 규정이 딱 돼 있어요. 해당하면 바꿔줘라. 근데 9가지 속에는 보세요. 반드시 문장 속에 정확한 근거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있어야 돼요. 뭔가 하면 서류가 있으니까 소관청에서 어쩔 수 없이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유학까지 이제 따져보셔야 돼요. 그 다음 원칙은 직권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소관청에서 안 바꿔줘요.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되죠. 두 번째가 이제 소유자의 신청. 이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표시 정정. 그 다음 이제 소유자. 대장에다가 소유자의 이름, 주소 잘못 적을 수 있다? 가능하죠. 그때가 이제 소유자를 정정하자예요. 소유자의 정정. 다시 잘라요, 두 개. 여기는 이제 기등기지와 이제 미등기지로 분류합니다. 어차피 대장은 만들어져 있다는 게 가정됐으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기등기지에서 소유자를 정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이. 기등기지에서 소유자를 정정한다. 이때는 이제 소유자의 신청도 되고요. 소관청의 직권도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돼요. 기등기지니까. 그래서 소유자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직권으로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이때는 어떤 서류 가져와라? 기등기지니까 등기 관련되는 서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미등기지에서 소유자를 정정합니다. 미등기지다. 근데 보시면 여기는 소유자의 신청만 있어요. 직권은 없어요. 이유가 이거예요. 어차피 잘라내고요. 어차피 미등기지니까 국가는 관여 안 하겠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신청으로 미등기지에서 소유자를 정정할 때 이때는 어떤 서류 가져와라? 가족관계 등록부. 아직까지 등기부는 없으니까 이렇게. 소유자 이름 나온 서류 이렇게 했죠. 여기도 시험을 하시면 거꾸로 이렇게 나와요. 문장이 이렇게. 그래서 구조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지금 시험 보러 하시면 정리인지 정정인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구조가. 그래서 자꾸 표를 딱 그려서 좀 따져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필기 딱 해서요. 집에 가서 벽에 딱 붙여놓으세요. 매일 이렇게 봐요. 그래서 구조가 파악이 돼야 돼요. 보시고 이 책에서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책 좀 보십시오.